안녕하세요, 얼바인들입니다. 오늘 미국 이민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크레딧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오시려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크레딧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크레딧에 대한 중요성이 별로 높지 않죠. 그래서 이민 오신 분들이 잘 크레딧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레딧은 이민 오시자마자 바로 처음부터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고요. 오늘 영상 보시면 큰 그림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크레딧은 무엇인지, 또 미국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크레딧은 어떻게 평가되고 다음에 크레딧 점수를 올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 들으시면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영상 지켜보시면 명쾌하게 이해되게끔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꼭 놓치지 마세요. 먼저 크레딧이 뭐죠? 한국말로 하면 신용평가 점수입니다. 과거에 한국에도 있었어요. 잘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한국에서도 본인의 신용 점수는 신용 등급이었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아마 한국에서 계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일상에서 쓸 일이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는 개인 신용대출 받을 때 이 신용 등급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 외에는 쓸 일이 없었죠. 기존에 특별한 대출이 없었고, 그리고 직장에서 1년, 2년, 3년 꾸준히 월급을 받아왔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모두 다 1등급, 2등급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심플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신용등급을 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몇 등급인지도 사실 알 필요도 없었죠. 근데 미국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일상생활에서는 본인의 크레딧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먼저 미국에 처음 오시면 이제 장기간 살 곳을 구할 때 미국말로는 흔히 아파트라고 하죠. 아파트 크레딧이 없으면 구하기 어려워요. 또 구하셨다 하더라도 크레딧이 없다면 보증금을 상당히 좀 많이 내셔야 돼요. 또 미국에 오시면 차를 사야 되죠. 근데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레딧이 없으면 리스나 파이낸싱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현금 다 주고 사셔야 돼요. 꽤 불편하죠. 다른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집 살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크레딧이 없다면 미국에서는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기가 일상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크레딧 점수가 몇 점이라는 거를 다들 잘 알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쓰이니까요.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에서도 사실 그 크레딧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 거주자들이 자신의 크레딧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무료 사이트를 만들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annualcreditreport.com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밑에 자막에 주소 남겨놓을게요. 그러면 미국의 크레딧 점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미국에서는 이 크레딧 점수를 피코 스코어라 불러요. FICO 스코어. 한국의 크레딧 점수와 같은 뜻이죠. 근데 점수 범위가 있거든요. 보통 최저 300점에서 최고 850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보통 700점을 넘으면 굿스코어라 그래가지고 700점 이상, 720점 이상이면 특별히 경제활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거나 무슨 대출을 받을 때 최고 제일 좋은 등급, 안전한 등급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가장 저렴한 이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점수가 650점 이하라면 사실상 융자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650점에서 720점 그 사이라면 자기 점수에 따라서 높은 이자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피코 스코어는 과연 어디서 결정하죠? 한국말로는 신용평가회사, 그런 곳이 미국의 대표적인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익스피리언, 에큐픽스, 트랜스유니언. 보통 피코 스코어라고 한다면 지금 요 세 회사의 평균값을 내는 점수를 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융자를 받을 때 자기가 받으려는 융자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그 금융기관에서는 피코 스코어를 평균값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곳 세 곳 중에 두 곳의 평균만 쓸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이 세 곳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피코 스코어로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곳에 대한 피코 스코어 점수가
크레딧 점수가 최소한 각각 700점 이상이 넘어야 돼요. 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러면 높은 피코 스코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은 피코 스코어가 크레딧 점수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보면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크레딧 피코 스코어는 5가지 구분으로 점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은 과연 잘 갚았는지, 보통 페이먼트 히스토리라 그래요. 그것이 피코 스코어의 35% 차지합니다. 가장 크죠. 돈을 잘 갚았냐는 거는 보통 뭐 자기가 신용카드가 있거나 융자가 있거나 좀 대출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 페이먼을 계속 적당한 시기에 해왔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전체 부채의 크기를 따져요. 그것이 30%를 차지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신의 크레딧 그 한도 내에서 본인이 얼마나 크레딧을 쓰고 있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쓸 때는 자기의 한도 내에서 조그만 액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쓰자마자 바로바로 갚아야 되고 또 한도가 크면 좋겠죠. 세 번째는 신용카드 기록을 과연 얼마나 쌓았냐, 그러니까 본인 크레딧의 히스토리 길이입니다. 네, 당연히 히스토리 길이가 길면은 점수가 높겠죠. 보통은 5년 이상 돼야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크레딧이 자기가 믹스가 되어 있느냐, 과연 자기 자신한테 내가 어느 크레딧을 갖고 있느냐, 어느 부채를 갖고 있냐고요. 단지 크레딧 신용카드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크레딧 활동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도 조금 있고 뭐 자동차 론도 조금 있고 그렇게 다양한 신용이 있을 때 보통은 높은 점수를 줍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크레딧 카드나 론을 얼마나 자주 요청해가지고 신용평가에 대한 조회가 뜨는지를 또 평가합니다. 네, 이것도 10%를 차지해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신용 점수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뭐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 내 융자기관에 요청해가지고 내 신용 정보를 확인하게 하면, 너무 자주 하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5가지가 복합이 돼가지고 보통 그 개인의 피코 스코어, 크레딧 점수를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이 피코 스코어를 과연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간단해요. 이 5가지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5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신의 피코 스코어 점수를 높이려면, 네, 첫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연 돈은 잘 갖고 있는지죠. 연체 기록이 없으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죠. 자기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을 꼬박꼬박 갖고 있다면 그 연체 기록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얼바인데드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사실 모르고 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신용카드를 만들면 그 자기 결제일이 됐을 때 자기 통장에 돈이 있다면 그 결제 금액이 자동으로 모두 다 상환되지 않나요? 네, 자신이 보통 뭐 리볼빙인가 그런 걸 신청하지 않는다면 보통은 자기가 쓴 금액이 전액 자동으로 상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놓고 제 결제 계좌에 돈을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결제가 안 됐죠. 그리고 몇 달 지나서야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몇십 달러는 금액이 몇 달 동안 연체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신용카드, 신용 크레딧 점수에 약간의 오점이 사실 있습니다. 미국은 신용카드가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아요. 자동으로 결제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그 최소 결제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그 반드시 결제해야지 되는 금액만을 자동으로 이체할 수 있게끔 옵션이 있거든요. 처음에 미국에서 신용카드 만들 때 그 최소 결제 금액에 대한 자동 결제 옵션을 반드시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안전합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두 번째가 30%나 차지하고 있는 그 빚을 과연 얼마나 지고 있는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내 크레딧 한도 내에서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한 1000불 정도를, 한 달에 1000불 정도를 보통 카드를 긁는다면, 만약에 자신의 한도가 2000불이라면 자신은 사용률이 50% 되겠죠. 하지만 내가 1000불씩 쓰고 있지만 내 크레딧 한도가 10,000불이라면 나는 사용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카드는 쓰시면 바로바로 빨리 결제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크레딧 한도를 높여놓으면 아무래도 여유 있게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크레딧 한도 면에서 자신의 크레딧 점수를 높이려면 자신의 한도에서 한 10% 이내로만 써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쓰는 보통 금액의 10배 이상의 한도는 갖고 있어야 편안하게 크레딧 생활을, 카드 생활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자신의 크레딧 한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보통은 카드를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안정적으로 사용하시면 6개월이나 1년 후에 보통 자신이 그 크레딧 한도를 높여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자신의 급여 소득 같은 것들도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충분히 돈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카드를 안정적으로 썼다 하면 6개월이나 1년 만에 신청하셔가지고 내 한도를 좀 높여달라 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15%를 차지하는 과연 신용기록을 얼마나 쌓았는가, 내 신용기록의 역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은 최소한 되어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5년이 돼야겠죠.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시자마자 가능한 한 신용카드를 가장 먼저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신용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나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기관에는 CQ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CQ 카드라는 거는 신용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만들고자 할 때 내가 내 돈 일부를, 내 돈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은행에 미리 맡겨놔요. 그래서 그것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그 금액 내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들 미국에 처음 오시면 이렇게 신용카드를 만드세요. 근데 하나 유의하실 점은 은행에 따라서, 아까 제가 신용평가기관 3군데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에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크레딧을 이 3곳에 다 보고하지 않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은행 계좌, 처음에 신용카드 계좌를 만드실 때는 가능한 한 좀 큰 회사에서 만드셔야 돼요. 지방은행, 조그만한 은행들은 이 3곳에 보고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미국 오시면 신용카드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히스토리를 빨리 축적을 해라. 그리고 만드실 때 첫 카드는 가능한 한 큰 은행에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본인이 그 크레딧 어떤 종류를 갖고 있는지 하는 그 크레딧 믹스 관련된 거예요. 그게 1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보통 미국에 오시면 신용카드를 만들죠. 하지만 또 하나 나오기 힘든 게 자동차 대출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신용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자동차 회사에서 대출을 줄까요? 안 주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 점수를 빨리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용 점수를 빨리 올리려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현금이 차를 살 돈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의 일부는 융자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나 20% 정도라도. 하지만 융자가 안 나오죠.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일반적으로 주위에 그 코사이너를 부탁을 드려요. 하지만 잘 안 해주죠. 그리고 또 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 회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민들을 위한 특별 융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융자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차나 기아차를 사신다면 우리 한국인 융자 프로그램을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현대차나 기아차가 아니더라도 몇몇 자동차 회사들은 그 타겟팅으로 융자를 시켜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학생들한테는 융자를 크레딧이 없어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브랜드에 따라서 또 그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융자가 가능한 회사가 어디 있을까, 융자가 가능한 차 브랜드가 어디 있고 어떤 차종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차를 사가지고 융자를 조금 끼워서 쓴 다음에 자신의 크레딧을 좀 미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 5번째가 10%를 차지했던 얼마나 크레딧 조회를 자주 했는지였죠. 조회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조회는 관련성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융자를 막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만들려고 하거나 했을 때 그 금융회사에서 조회하는 그 조회수가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내가 융자나 크레딧 카드를 만들 때 너무 많은 회사에 막 알아보면은 그 회사들이 다 조회를 하기 때문에 내 크레딧 점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서만 본인의 신용조사를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본인의 신용점수를 조사하려면 본인의 소셜 스크립트 넘버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소셜 넘버를 아무데나 막 알려주시면 안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것에만 본인의 소셜 넘버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땠나요? 미국의 크레딧 생활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간단하죠. 미국은 크레딧 점수가 중요하고 크레딧 점수를 올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그것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에 대한 것은 5가지.
그 크레딧 요소에 대해서 각각 본인이 신경 쓰고 있으면 내 크레딧 점수는 충분히 올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은 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 크레딧 점수가 되게 낮은데 정말 내 크레딧 점수를 빨리 올리고 싶을 때, 보통 그것을 어서라이즈드 유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는 가족 카드죠. 가족 신용카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신용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한테도 같은 신용을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카드만 같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의 그 어서라이즈드 유저라는 것은 크레딧을 공유합니다. 어서라이즈드 유저 크레딧 카드를 만들면 신용을 받은 사람이 신용을 준 사람의 크레딧을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신용을 복사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한번 부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용 점수를 좀 빨리 올릴 수 있어요. 그 어서라이즈 유저 카드를 받으려면 보통 신용카드를 한 2만 불 이상, 그리고 한 5년 10년 된 카드, 그런 카드를 조인시키면 상당히 빠르게 본인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크레딧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바인데디는 미국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영상 어땠어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